프로 기록러의 절약일기. 저는 20대 신혼부부이고 반려견 2마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작년 부동산 상승기 막바지에 영끌에서 집을 산 후에 직장 다니며 부수입까지 벌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3월 8일까지 누적 지출 금액은 16만 원입니다. 3월 9일 목요일,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도시락을 싸고 있습니다. 김밥, 김에 밥 올리고 전에 만들어 놓은 당근볶음 듬뿍 올려주었습니다. 진짜 듬뿍 넣었어요. 당근만 넣을 거라 진짜 옆구리 터질 정도로 넣었습니다. 제가 아직 김밥 써는 건 잘 못해서 크기를 엄청 큼지막하게 잘라서 도시락 싸갔고요. 퇴근 후에 오랜만에 자기계발 모임에 갔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열린 자기계발 모임이라 모임 후에 회식을 했습니다. 1차는 낙곱새였는데요. 진짜 탱글탱글하고 맛있는 집이었어요. 새우도 탱글, 낙지도 탱글한 곳이어서 정말 폭풍 흡입했고요. 회비에서 일부 지원금을 주셔가지고 8,560원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2차를 갔습니다. 이날 저는 차를 두고 친한 언니 차를 얻어 타고 가서 이 차를 따라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진짜 배가 너무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짬뽕 순두부랑 스치게, 스팸치즈 계란 이렇게만 시켰는데요. 한 입만 먹고 수다 떨었습니다. 저는 이날 술을 안 마셔서 술을 안 마시는 테이블에 앉았거든요. 근데 이게 더치페이 하니까 7,000원 정도 나왔습니다. 이날만 15,560원 지출했고요. 3월 10일 금요일, 아침 산책 후 직장 갈 준비한 후에 도시락 싸는 중입니다. 코스트코에서 사온 아보카도 이 정도면 익었겠지 싶었는데 살짝 덜 익었더라고요. 근데 혼자 생각해 놓았던 점심 메뉴가 아보카도 비빔밥이어서 어쩔 수 없이 살짝 덜 익은 아보카도 싸고 밥 싸고 계란 후라이 싸고 양념 싸고 해서 직장에서 점심으로 비벼 먹었습니다. 생각보다는 맛있어서 안 남기고 다 먹었고요. 퇴근 후에 저녁으로 요거트에 말린 망고 넣은 걸 먹었습니다. 다이어트를 하고 있긴 하지만 다이어트 때문에 이것만 먹은 건 아니고요. 직장에서 퇴근할 때 떡이랑 이런 걸 좀 먹고 와서 배불러서 이것만 먹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숙성돼서 그런가 망고가 진짜 생망고처럼 변했더라고요. 안 꾸덕한 요거트에 말린 망고 넣어 먹는 레시피. 이거 누가 개발했는지 모르겠지만 상 주고 싶습니다. 진짜 맛있었습니다. 다만 요거트를 사 먹기가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 요거트는 죄다 저렇게 플라스틱 통에 담겨 나와서 먹고 나면 뭔가 항상 찝찝한 마음이 남거든요. 그래서 이거 다 먹고 나면 한동안은 안 먹을 예정입니다. 참 맛은 있는데 이놈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문제입니다. 쉬고 있는데 오늘 또 역시나 성실하게 치대고 있는 우리 하나랑 놀고 일 좀 하다가 잤고요. 무지출이었습니다. 3월 11일 토요일, 아침 산책하는 중. 겨울 동안 하나제로 2마리를 동시에 산책하기도 했고 계속 앉아서 일하기도 했고 운동량이 줄어서 요즘 허리가 다시 아프더라고요. 이날 산책할 때 허리가 아파서 운동 다짐을 했습니다. 근데 다짐만 하고 또 집에서 일하는 중. 지금 보니 왜 저렇게 항상 키보드를 멀리 두고 불편하게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일 한참 하다가 아점으로 저번에 산 토마토를 먹었습니다. 이 토마토는 스테비아 토마토라 끊임없이 들어갑니다. 다이어트 할 때는 진짜 좋아요. 비싸지만 않으면 자주 사 먹을 텐데 비싸서 자주 사 먹지는 못합니다. 이렇게 토마토를 먹고 잠깐 쉬고 있는데 어머니와 시이모님이 저녁 사주신다고 하셔서 서울까지 날아갔습니다. 사실 날아간 건 아니고 열심히 운전해서 갔고요. 여긴 잠실 속리단길에 있는 고도식이라는 맛집이거든요.
일반 맛집도 아니고 줄을 서서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맛집입니다. 어머니와 시부모님이 먼저 줄을 서주셔가지고 얼마 안 기다리고 들어갔는데요. 너무 기대를 해서 그런가 고기가 맛있긴 했는데요. 나머지는 기대보다는 별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대를 안 했으면 되게 맛있게 먹었을 것 같은데 기대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다들 생각보다 별로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딱 4인분만 먹었고요. 사이드로 시킨 것도 제 취향은 아니어서 남기고 나왔습니다. 아깝네요. 그리고 서울까지 왔으니 다 함께 석촌호수를 걸었습니다. 밤에 석촌호수를 걸을 일은 정말 잘 없는데 이날 걸어보니 좋더라고요. 아주 잠깐 서울 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시골이 밤에는 더 한적하고 사람도 없어서 산책하기 좋긴 한데요. 아무도 없으니까 불도 좀 띄엄띄엄 있고 가끔 스산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석촌호수는 밤이어도 밝더라고요. 좋았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한화제로 한 번 더 산책하고 잤고요. 무지출이었습니다. 3월 12일 일요일 아침, 아빠에게 안겨 있습니다. 남편과 떨어져 살 때는 하나의 산책이나 밥, 훈련 전부 다 제가 책임지니까 100% 제 껌딱지였는데요. 요즘은 하나가 남편에게 더 달라붙어 있습니다. 남편이 제일 잘 놀아주긴 해요. 이렇게 쉬고 있는데 이날은 어머니께서 더 현대서울에 또 놀러 가신다고 하셔서 따라갔습니다. 가끔 댓글에 시어머니랑 너무 자주 보는 거 아니냐고 그런 댓글이 달리던데요. 사실 저는 남편보다 어머니가 더 편하고 좋습니다. 사실 제가 막 같이 살자고 꼬실 정도로 어머니가 편합니다. 어머니랑 남편이랑 셋이 보면 어머니랑 저랑 편 먹고 남편 혼자 편이라 그것도 좋아요. 여튼 더현대 서울 가는 길에 63빌딩이 있더라고요. 저는 정말 아주 어릴 때 가본 후에 안 가봐서 63빌딩이 영등포에 있는지 몰랐거든요. 그리고 제 기억 속의 63빌딩은 엄청 높은 그런 빌딩이었는데 그래서 남편이 이 건물을 지나갈 때 여기가 63빌딩이야 라고 말을 할 때 안 믿었거든요. 근데 검색해보니 정말이었습니다. 63빌딩을 지나 더 현대 서울을 구경했는데요. 어머니께서 제 봄 원피스를 사주셨습니다. 완전 득템했어요. 다음에 원피스 입고 자랑 한번 하겠습니다. 여튼 더 현대 서울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좀 깝깝하고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잠실 롯데월드몰로 이동해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사실 롯데월드몰도 사람이 되게 많은 편인데 더 현대 서울에 비해서는 적은 것 같아요. 여긴 디라이프 스타일 키친이라는 식당인데요. 샐러드가 진짜 맛있는 집이에요. 다른 것도 무난한 맛이었는데요. 진짜 양이 진짜로 너무 많았습니다. 제가 너무 많아서 잘못 시킨 줄 알았어요. 진짜 배 터지게 먹었고요. 어머니 찬스로 저는 또 무지출이었습니다. 어머니 지갑만 텅텅 지갑입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이렇게 집으로 돌아와서 한화제로 산책했고요. 집에 돌아와서 오늘 랑콩 팝업 스토어에서 받은 샘플을 뜯어보았습니다. 무슨 설명을 엄청 해주셔가지고 그거를 듣고 그냥 받아온 건데요. 사실 저는 비싼 화장품에 단 1%도 관심이 없거든요. 근데 이건 이날부터 일주일 딱 써보니까 피부가 되게 부들부들하고 뭔가 쫀득해지는 그런 기분이 들어서 사고 싶은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예전에 이런 팝업 스토어 볼 때 사람들이 그냥 샘플만 받아가지 사긴 사나? 싶었는데 제품이 좋으니까 사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진짜 화장품에 돈 쓰는 거 극혐 중에 극혐인데도 사고 싶은 정도였습니다. 제 기준 비싼 화장품이나 씻는 용품 중에서 사고 싶었던 건 비오템의 라이프 플랑크톤 에센스 그거랑
사붕에서 나온 페이스 폴리셔가 유일했던 것 같은데요. 이번 랑콤 클라리피크 머시기 에센스랑 그 머시기 솔루션 이것도 추가되었습니다. 3월 13일 월요일 아침 도시락을 싸고 있습니다. 도시락 한 통은 토마토로 채우고 나머지 한 통은 예전에 다이어트 할 때 사두고 냉동실에 잠들어 있던 닭가슴살을 쌌습니다. 그리고 코스트코 치즈도 간식으로 먹으려고 챙겼습니다. 이렇게 다이어트 하시면 안 돼요 라고 또 하실 수도 있는데 점심만 이렇게 부실하게 먹고요. 저녁은 정말 지나칠 정도로 잘 먹어서 괜찮습니다. 보여드릴까요? 저녁으로 감자 수제비를 끓였습니다. 부족했던 탄수화물 저녁에 가득가득 채웠고요. 이날은 이렇게 무지출이었는데요. 오랜만에 부수입이 들어왔습니다. 약 100만원 돈. 작년에 컨텐츠 제작했던 게 이제야 들어왔습니다. 오랜만에 하나제로 사료를 쟁일 때가 되어서 사료를 샀습니다. 19만 8,500원 지출. 사실 쟁인다고 표현하기에는 양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하나가 각막 이영양증이라는 것을 앓고 있어서 조지방이 낮은 사료 중에서 성분 좋은 걸 찾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료가 싼 편이 아닙니다. 큰 지출하고 잠들었고요. 나머지 돈은 당연히 저축했습니다. 3월 14일 화요일 또 점심 도시락을 싸고 있습니다. 이날 메뉴도 아보카도 비빔밥. 간장 계란밥에 그냥 아보카도만 추가되는 건데요. 맛있습니다. 밥 양은 작아도 아보카도가 많아서 배불리 먹었고요. 퇴근 후에 하나와 뒹굴뒹굴하는 중입니다. 남편이 퇴근하는 걸 기다리다가 남편과 함께 애견 운동장에 왔습니다. 이날은 남편이 용돈에서 지출했네요. 하나는 공놀이를 이상하게 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거리두기를 너무 잘 배워서 그런가 공을 직접 주지 않고 굴려서 줍니다. 공놀이가 아니라 약간 축구 같다 할까요? 어찌되었든 공이 오긴 와요. 오긴 와서 공놀이가 되긴 하는데 말이죠. 뭔가 이상하긴 합니다. 제로는 소리나는 공을 싫어해서 혼자 구석에서 숨어있다가 공놀이 끝난 후에 띠띠하고 운동장 활보하고 놀았고요.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여기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볶음밥과 라면을 주문해서 남편과 둘이 나눠 먹었고요. 이것도 남편 용돈에서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퇴근 후 자기 전까지 일했습니다. 바쁘다 바빠. 그래도 열심히 일하고 잤고요. 3월 15일 수요일. 이날은 간단하게 도시락 쌌습니다. 냉동 볶음밥 도시락통에 대충 넣어서 갔고요. 직장에서 전자레인지에 돌려 먹었습니다. 그리고 김치 대신에 당근 라페를 먹었습니다. 이렇게 대충 도시락 싸다니니까 큰 스트레스를 받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퇴근 후에 같이 직장 다녔던 동료들과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임신한 언니가 있었는데요. 배가 더 부르면 만나기 힘들 것 같아서 이날 만나자 해서 재미있게 놀았고요. 개비해서 지출했습니다. 실컷 놀고 집에 돌아온 후에 하나제로 산책. 남편이 당연히 산책해주긴 했지만 너무 배가 불러서 배를 꺼트릴 겸 제가 한 번 더 산책해줬습니다. 그리고 사료 주문한 게 와서 언박싱 했습니다. 비고앤세이지라는 브랜드에서 주문했는데요. 5kg, 10kg씩 사고 싶은데 2kg씩 밖에 안 팔아서 2kg짜리 5개 샀습니다. 이 정도면 사실 너무 금방 먹어서 쟁였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여튼 이날 늦었지만 일도 하고 잤고요. 하고자비는 하고 싶은 걸 다 하려면 틈틈이 시간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제가 최근에 원싱이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제 하고자비 기질을 좀 버리고 정말 집중해야 하는 거 딱 한 가지를 정하고 거기에 가지치기 한 것들에만 집중을 좀 해야겠다 다짐했는데요. 일단 벌린 일들은 마무리해야 해서 당분간은 힘들 것 같습니다.
학고자비들 다들 파이팅입니다. 이렇게 3월 15일까지 누적 변동 지출 금액은 37만 4,060원입니다. 여기에 하나제로 사료 19만원, 배변 패드 6만원, 제 교육비 5만원이 포함된 거거든요. 그렇게 다 포함해서 37만원이면 엄청 과지출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남은 날은 좀 더 아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